어떤 재료로 만든 작품일까요? 무엇으로 그린 그림일까요? 모두 종이입니다. 작가 이건희에게 종이는 캔버스이자 물감이고 작품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희고 깨끗한 모습으로 태어난 저생이 시간을 건너 종이 작가 이건희를 만났습니다. 종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가의 손끝에서 21세기 저생은 어떻게 재해석될까요? 종이만큼이나 하얀 벽이 눈에 띄는 작업실. 화가가 밑그림을 그리듯 이건희 작가는 종이를 직접 만드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종이와 교감하며 작품 활동을 해온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작가는 왜 이토록 종이에 빠져든 것일까요? 대학 때 전시를 보러 갔는데 아주 그 종이가 겹쳐서 오는 그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보고 그 재료에 대한 그 오묘한 표현, 사실 이제 물감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면의 느낌 때문에 그 재료를 찾아서 이제 좀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이건희 작가의 작품은 종이를 물속에 넣어 불린 뒤 이를 떠내는 독특한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쓰임새에 따라 질감과 두께가 다른 종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지면 만지는 대로 변하는 종이의 물성이 작가의 마음을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당나무 펄프를 이용해서 작업할 때 그 재료가 되게 유연성 있고 재밌어요. 모든 걸 받아들인다나 형태를 뜨는 것도 재밌게 형태를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지지만 이 섬유가 다 엉켜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 제가 이제 작업하기에 되게 편한 이제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90년대 후반 종이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 작가는 그 고민을 담아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종이의 변화무쌍한 물성을 작품으로 표현했고 동시에 디지털 세계 속에서 흩어진 현대인의 관계를 종이를 이용해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작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은 오래된 작품 한 편입니다. 조선 초기에 쓰인 저생전인데요. 종이를 의인화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재미난 주인공들이 있어요. 뭐 만자군도 있고 돈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무보다는 문이 강하다는 얘기라든지 그 재미난 얘기들을 제가 이제 여기서 이번 전시의 주 테마로 해서 저생전을 재미나게 해석해 보는 것,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조형 언어로 예술적 방식으로 저생전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받은 영감은 곧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닭피를 벗기고 남은 나무예요. 아유, 이걸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귀찮은 걸 들고 왔지 제가. 소설 속엔 저생의 가장 친한 친구로 모 학사가 등장하는데요.
글을 쓰는 붓을 말합니다. 작가는 당나무에 종이옷을 입혀 모학사를 표현했습니다. 원래 이 나무에 몸에 붙어 있는 피를 종이로 만들어서 다시 붙었는데 사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당나무가 돼버린 거죠. 저희 이제 예술가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좀 엉뚱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거, 벗겨진 거로 만든 종이가 다시 몸에 붙어버리게 만든다든지, 그게 이게 예술가의 뭐 이렇게 새로운 생각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얇은 종이에 박음질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찢어지죠. 근데 막 힘을 주면 찢어지지만 이게 거의 굉장히 질겨요. 작가는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작품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이게 질깁니다. 이참 그냥 종이들하고 틀리죠. 선생님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 있잖아요, 어머니. 종이에요. 엄마. 종이로 만든 거예요. 방금질 한번 보세요. 방금질 안 보세요. 응, 맞네. 네, 종이로. 종이에요? 예, 네, 종이에요. 종이로 만들었어요. 이건희 작가에게 종이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저생전이 준 영감은 밤늦도록 작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소설 속에서 작가가 주목한 또 다른 인물은 만자군입니다. 말 그대로 만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군대인데요. 글자의 재료는 역시나 종입니다. 저생전 해석을 하면 거기에 출연하는 만자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이제 제가 글자를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종이가 가지는 이제 다양성 때문에 이렇게 만자군을 제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몇 주 뒤 이건희 작가가 전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닥과 벽면 모두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장을 수소문했다고 하는데요. 이전과 달리 독특한 형태의 작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당나무로 만든 붓, 모학사가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간 이제 그 조형성의 문제로 좀 제가 옷을 입힌 것도 있고, 원래 이제 나무 자체에서 이제 붓의 형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약간 그게 좀 두 개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요 위치는 지금 전체 공간을 설치해보고 뭐 이렇게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붓은 천장에 걸어 보관하는데요. 종이로 만든 붓인 만큼 당나무를 감싼 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거꾸로 세워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작가가 틈틈이 작업해온 만자군 글자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종이 글자들을 벽면에 하나씩 붙여 쏟아질 것처럼 많은 만자군을 표현하는데요. 만자군을 통솔할 수 있는 지위를 얻어 자신의 뜻을 펼친 저생처럼 이건희 작가 또한 종이로 만든 글자를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만자군에 이제 임명한다, 만자군을 통솔하게끔 하는 이제 지위를 획득해요. 저백이라는 주인공이. 그래서 이 만자군 글자에 대한 그 이미지를 군사처럼 만드는 얘기인데, 그걸 제가 지금 이 조형화해서 글자를 일일이 하나씩 캐스팅한 작업들을 지금 이렇게 벽에 이제 다 붙여서 이제 그 어떤 그 이미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소설을 읽고 그 얘기들을 그 예술적인 조형화하여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시 준비로 바쁜 와중에 먼 발걸음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 갈까요, 여기서? 3대째 한지를 만들고 있는 한지장 안치용 선생을 찾아왔는데요. 재밌어요. 이렇게 기둥을 잡은 지금 섬유가 이렇게 내려갔잖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가는 거 섬유. 작가는 장인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작품에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생소한데 이런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작품 또는 이런 것을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원료 만드는 것도 자부심 가지고 있고 또 이 선생님한테도 이런 원료로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재탄생시키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이제 이렇게 교류하고 서로 의논하고 한지 만들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한지의 물성에 대해 연구해온 이건희 작가. 때문에 그녀의 작품에는 한지를 현대미술로 조형화시키는 데 대한 고민도 담겨 있습니다. 야, 우리 이게 이제 이 나무네. 그렇지. 이게 지금은 새파랗죠. 네네. 이게 아직 덜 여물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다 내가 여기에 이제 이거를 보물나무라고 하는 게 나물로. 종이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겐 당나무가 정말 보물인 셈이죠. 진짜 진액이. 그거 이거 길이 됐다. 이게 이제 뭐 옛날부터 이게 딱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게 딱나무라고도 얘기를 했대요. 네네. 당나무가 종이가 되는 과정은 그리 수월치 않습니다. 요건데 요거를 이제 숱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종이 한 장이 완성됩니다. 그 노고를 알고 있기에 종이를 만지는 작가의 손길에는 애정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에는 제각각 고유한 무늬와 질감이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오묘한 차이가 작가를 매료시켰습니다. 괴산에 다녀온 이후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온 저생의 얼굴을 드디어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작가의 얼굴입니다. 종이로 자신을 표현하는 작가 자신과 저생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데드 마스크를 가지고 이번 전시에 저를 좀 표현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석고에다가 이제 이 종이를 올려서 느낌 나게 완성되면 아마 이런 느낌인데 몇 개의 종이의 질감을 가지고 제가 제일 적당한 이제 오브제가 만들어지면 이제 전시에 이제 사용할 약간 소재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종이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작가가 종이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만 보는 건 아닙니다. 종이를 불린 물에 붉은 물감을 타서 떠내는데요. 부패한 종이의 모습입니다. 종이 기능은 우리가 좋은 글을 적고 책을 읽고 하는 흰 바닥에 검은 글 그렇게 한다면 붉은색은 지금 의미하는 거는 약간 돈의 이미지, 그 장부의 이미지, 타락한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의 개념. 타락한 종이가 돈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책이라는 게 작가의 생각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종이의 조형을 가지고 책의 이미지를 조금 조형한다든지 뭐 톤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활용하는데 결국 예술가의 몫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걸 표현해내는 방법, 그게 이제 조금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이는 마르는 과정에서도 그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때문에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작품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품에 종이 외에 다른 재료는 전혀 쓰지 않았던 작가. 책만큼은 예외입니다. 연필로 줄을 그어 책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종이 위에 종이를 붙여 독특한 질감으로 완성된 책. 타락한 종이의 붉은 빛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500여 년) 전의 먼 과거로부터 운명처럼 전해져 온 저생전. 작가는 저생의 삶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작품 활동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저생전 작업 끝에 새로운 실험을 시도한 겁니다. 저 뒤편에 보여지는 작품은 디지털 종이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처음 시도한 작품인데, 제가 사실은 96년 첫 개인전 때 플로피 디스켓으로 공간 설치 작품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변화를 하고 종이 이미지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훨씬 더 오래 지금 종이는 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디지털 속의 어떤 종이 이미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디지털 종이와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한지와의 어떤 조형적인 관계를 연구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작품이겠죠. 차가운 스크린과 따뜻한 한지의 질감, 완전히 다른 두 이미지의 충돌이 묘한 분위기를 냅니다. 파르테논 신전 돌기둥에 아프로디테의 두상을 조각한 것 같은 작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지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역시도 동서양에 상반되는 두 이미지가 얽혀 익숙한 듯 낯선 느낌을 줍니다. 한지가 가지고 있는 질감이 흰 대리석이랑 굉장히 유사한 질감을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제가 연구해야 될 과제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 한국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신화와의 결합, 어떤 그런 걸 한 종이를 가지고 한번 현대적인 조형화 작업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디지털과 아날로그. 대비되는 두 이미지를 충돌시키는 생경한 실험을 통해 작가는 작품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저생의 길 자처하는 작가 이건희. 새로운 저생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입니다.